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몇 번이나 다녔는데도 허리가 계속 아프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병원에 다녀도 허리가 계속 아프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허리 통증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병원부터 간다는 생각 정말 맞는 걸까요? 만약 다이소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으로 수십 년 허리 통증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냥 넘기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영상 하나로 왜 그동안 낫지 않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허리가 아프면 가장 먼저 병원을 떠올리십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그 순간에는 조금 편해진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아픕니다. 그러면 또 병원에 갑니다. 이 과정을 몇 년, 어떤 분은 몇십 년씩 반복하십니다. 저는 이 흐름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병원부터 가야 한다는 생각, 이제는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저는 강남에서 25년 넘게 허리와 척추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분의 환자분을 만나며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할 건 다 했는데 왜 안 나을까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허리 통증을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분들의 몸과 변화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김영수 씨는 1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양치질을 하려고 허리를 숙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의 허리는 병이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 습관이 조금씩 굳게 만든 상태였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한 느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나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허리가 쭉 펴지지 않는 경험,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통증이 됩니다. 많은 중장년층 분들께서 나만 그런가?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통증의 대부분이 큰 병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허리 근육이 굳고 움직이지 않아서 피가 잘 돌지 않고 근육이 서로 들러붙으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인을 보지 않고 결과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나아졌다가 다시 아픈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비싼 치료가 아니라 이해와 습관이 바뀌면 몸도 바뀐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우리가 허리 통증을 어떻게 잘못 이해해 왔는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허리 통증을 겪어도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고생해도 그대로일까요? 이 차이는 운이나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허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25년 넘게 같은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강남에서 허리와 척추 환자분들을 만나며 하루에도 수십 분의 허리 상태를 직접 보고 만져왔습니다. 젊은 분도 계셨고 80대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직업도 생활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픈 이유에는 놀랄 만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을 아는 순간 허리 통증은 더 이상 무서운 병이 아니라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허리는 절대 고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허리 통증은 전문가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허리는 하루 종일 내가 쓰는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어떻게 앉고, 어떻게 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허리를 만들고 또 망가뜨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병원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나 큰 질환에서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만성 허리 통증은 병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같은 치료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김영수 씨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15년 동안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는 잠깐 괜찮아졌지만 다시 통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라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수 씨의 허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디스크보다도 허리 주변 근육이 너무 굳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쓰지 않은 고무줄처럼 딱딱해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접근 방식을 바꾸자 허리는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허리를 고장난 기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허리는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 몸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고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아프면 더 안 움직이는 생활이 계속되면 허리는 점점 굳습니다. 굳은 허리는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으로 반응합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방식은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께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허리를 제대로 움직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같은 자세로 하루를 보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허리는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진 몸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허리 통증을 보는 눈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겁낼 필요도 없고 어려운 의학 용어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허리가 왜 아픈지, 왜 병원 치료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집에서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왜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아픈 걸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하십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병원 치료는 아픈 느낌을 잠시 줄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를 봅니다. 주사를 맞으면 통증을 줄여줍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면 근육을 잠시 풀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 다시 예전과 똑같은 생활로 돌아가면 허리는 다시 굳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통증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 흐름이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바닥에 물이 새는데 물을 닦기만 하고 구멍은 막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사를 맞으면 디스크가 들어간다, 물리치료를 받으면 허리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허리 통증의 뿌리는 디스크 하나에만 있지 않습니다. 허리를 둘러싼 근육과 근막이 굳어 있고 움직임이 막혀 있는 상태가 더 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는 이 움직임의 문제까지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통증은 경고등과 같습니다. 경고등이 꺼졌다고 해서 차가 고쳐진 것은 아닙니다. 잠시 조용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오해합니다. 이제 괜찮아졌구나 하고 다시 예전처럼 앉고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더 쓰지 않습니다. 그 결과 통증은 더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와 며칠은 괜찮다가 다시 허리가 아파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더 심해졌어요. 이건 병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닙니다.
굳어있던 근육이 다시 같은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같은 신호를 다시 보냅니다. 이 악순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빨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움직임도 적어집니다. 이때 병원 치료만 믿고 생활은 그대로 두면 허리는 더 쉽게 굳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분들일수록 병원을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급성 통증,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 갑자기 걷기 힘들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몇 달, 몇 년째 이어지는 허리 통증이라면 다른 질문을 던져 보셔야 합니다. 내 허리는 왜 계속 굳어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의 진짜 중심에는 병보다 굳어 있음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딱딱해진 근육, 서로 달라붙은 근막, 잘 흐르지 않는 피가 통증을 만듭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허리는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허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허리는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몸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래 접어둔 종이처럼 접힌 자리가 딱딱해집니다. 펴려고 하면 뻐근하고 아픕니다. 허리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허리 통증을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허리 근육이 굳고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 서로 붙어버리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이걸 어렵게 말하면 근막이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 쓰지 않은 찰흙이 딱딱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이 부드러우면 피가 잘 흐릅니다. 피가 잘 흐르면 산소도 잘 가고 몸도 편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굳으면 피가 잘 못 갑니다. 그러면 몸은 이상하다고 느끼고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통증은 벌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잘못 이해합니다.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면 더 나빠질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안 움직입니다. 이때 허리는 더 굳습니다. 굳은 허리는 더 아픕니다. 이게 바로 허리 통증이 오래가는 이유입니다. 병이 깊어져서가 아니라 굳음이 계속 쌓였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고무줄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새 고무줄은 잘 늘어납니다. 하지만 서랍에 오래 넣어둔 고무줄은 어떻게 되나요? 조금만 당겨도 끊어질 것처럼 딱딱합니다. 허리 근육도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굳고 굳으면 작은 움직임에도 아픕니다. 이 상태에서 주사를 맞아도 잠깐 부드러워질 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의 핵심은 얼마나 움직였는가입니다. 많이 움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굳지 않게 천천히 자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허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다리가 마비되거나 힘이 빠지거나 밤에도 심하게 아픈 경우는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반복되는 허리 통증, 아침에 뻣뻣한 느낌,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의 통증은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허리 통증의 많은 부분은 병이 아니라 굳어버린 몸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약으로만, 주사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움직임과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말은 이해되는데 정말 나이가 많아도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허리 통증을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25년 동안 본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허리는 나이보다 상태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허리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숨을 쉬듯이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굳어 있었던 시간이 길수록 풀리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는 말은 허리에는 거의 맞지 않습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운동을 해야 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운동이 허리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운동이 아니라 풀어주는 자극입니다. 굳은 근육을 깨워주고 붙어 있는 부분을 천천히 떼어주는 것입니다. 허리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매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값비싼 기구나 복잡한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는 강하게 자극한다고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세게 하면 몸이 더 긴장합니다. 그러면 근육은 더 굳습니다. 허리는 겁을 먹으면 다치는 몸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를 달래듯이 다뤄야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허리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뀝니다. 아프니까 쉬어야지가 아니라 아프니까 부드럽게 풀어줘야지로 생각이 바뀝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생각 전환 하나로 생활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허리 통증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운명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병원만 의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내 몸을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쉽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굳은 허리를 어떻게 깨우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해였다면 다음 내용은 실천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허리가 아픈지, 왜 병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긴장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운동을 떠올리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허리를 바꾸는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굳어있는 허리를 조금씩 자주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혼자서 할 수 있어야 하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어야 하며 돈이 많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같은 기준으로 방법을 고릅니다. 쉽고 싸고 계속 할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비싼 치료일수록 효과가 좋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허리는 가격표를 보지 않습니다. 허리는 자극의 방향과 반복에 반응합니다. 하루에 한 번 비싼 치료를 받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짧게라도 올바른 자극을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부터 허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억지로 펴거나 아픔을 참고 버티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아야 낫는다는 생각은 허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허리는 겁을 먹으면 더 굳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하나입니다. 아프지 않게 부담 없이 숨이 편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풀어주는 자극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눌러주고 굴려주고 받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허리는 이제 좀 괜찮아지는구나 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반응이 쌓이면 통증의 강도와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 세 가지만 사용합니다. 특별한 기계가 아닙니다.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격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같은 도구라도 방향이 틀리면 효과가 없고 방향이 맞으면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이 시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빨리 좋아지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허리는 오늘 굳은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몇십 년 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풀리는 것도 순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만 하신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가 무엇인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딱 3가지만 사용합니다. 폼롤러, 마사지볼, 허리지지 쿠션입니다. 이 3가지는 특별한 의료기구가 아닙니다. 다이소나 가까운 생활용품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먼저 폼롤러입니다. 폼롤러는 허리를 직접 누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허리를 세게 누르면 오히려 긴장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폼롤러의 역할은 허리 주변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엉덩이, 허벅지 뒤쪽, 허리 옆 근육을 부드럽게 굴려주는 데 사용합니다. 이 부위들이 풀리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아프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허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면 몸은 위험하다고 느끼고 더 굳습니다. 기준은 항상 같습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 숨이 편하고 얼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3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은 마사지볼입니다. 마사지볼은 손으로 누르기 힘든 작은 부위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허리 바로 위가 아니라 엉덩이 깊은 쪽이나 허리 옆을 벽에 기대어 살짝 눌러주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때도 세게 누르지 않습니다. 공이 몸을 밀어주는 느낌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시원하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사지볼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도 효과를 느끼기 쉽다는 점입니다.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허리는 반복에 반응하는 몸입니다. 마지막은 허리지지 쿠션입니다. 이 도구는 풀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하루 중 가장 허리가 많이 굳는 시간은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허리가 뒤로 말리면 근육은 계속 긴장 상태가 됩니다. 허리지지 쿠션은 허리가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굳어지는 속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 3가지를 함께 쓰면 역할이 나뉩니다. 폼롤러와 마사지볼은 굳은 것을 풀어주고 허리지지 쿠션은 다시 굳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만 해서는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풀고 지키는 흐름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치료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약처럼 한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치질처럼 매일 하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어야 하고 쉬워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알아도 생활 속에 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기준으로 아주 단순하게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아침, 낮, 저녁 딱 이 3구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는 허리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허리는 가장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은 좋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짧고 부드러운 자극입니다. 폼롤러를 바닥에 두고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만 천천히 굴려주시면 됩니다. 허리를 직접 누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변이 풀리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2-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낮에는 허리를 지켜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낮에 쌓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시간, 구부정한 자세가 문제입니다. 이때 허리 지지 쿠션이 역할을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 뒤에 받쳐주시면 됩니다. 허리를 세게 밀 필요는 없습니다. 허리가 편안하게 서 있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시간에 한 번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펴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스트레칭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최정자 어르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허리가 점점 아파져서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쿠션 하나로 앉는 자세를 바꾸고 하루에 몇 번만 일어나서 몸을 펴는 습관을 들이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큰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허리를 괴롭히던 시간을 줄인 것뿐입니다. 저녁은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마사지볼이 좋습니다. 벽에 기대어 엉덩이 옆이나 허리 옆을 살짝 눌러줍니다. 세게 누를 필요 없습니다. 숨이 편한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1, 2분씩만 해도 몸이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라고 반응합니다. 잠자기 전이라면 더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매일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를 빼먹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허리는 꾸준함에는 관대하지만 조급함에는 아주 예민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가셔야 합니다. 이 리듬만 지켜도 허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다리가 점점 저리고 힘이 빠지는 경우, 발이 잘 안 들리는 느낌, 밤에도 통증이 심해 잠을 못 이루는 경우는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치료의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고 계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앉을 때 허리를 받쳐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허리는 알고 나면 겁낼 대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